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조선 후기 지금 예송 논쟁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 이후에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까지 왔지요. 조선 후기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붕당 정치 때문에 엉망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살인들이 집권에 있었고, 그 살인들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매몰되고 화이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중국의 사대함은 둘째 치고 위정척사 때문에 또 과학기술 문화가 침체되면서 조선 후기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기였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광해군, 소현세자는 조선 후기 역사를 바꿀 만한 분명히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둘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 둘을 다 날린 게 인조였다. 그리고 그 인조는 폐악질, 정말 최고의 암군, 선조를 뛰어넘는, 왜냐면 여러분, 선조는 임진왜란한테 도망갔지만 잡히지 않았거든. 항복하지 않았거든. 인조는 항복하잖아. 선조는 광해군을 시기 질투했지만 광해군을 죽이지 않았거든. 인조는 소현세자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인조가 참 자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았다니까요. 선조는 자식들이 엉망이었어. 자식 농사를 인조가 더 잘 지었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선조 자식은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 사람 아닌 것들. 근데 인조 자식은 소현세자, 그 다음 효종, 그리고 임평대군,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효종의 재위 기간 너무 짧았다. 10년. 그 북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디 구도자적 삶을 사는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해 정말 고생했던 효종이었다. 음주가무 한번 밝히지 않았고 사치 관심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국방력에만 관심을 쏟았던 게 실제 효종의 삶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현종. 현종 때 지난 시간에 예송 논쟁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예약에 빠져서 미쳐버린 나라 조선. 그리고 왕권은 미약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은 우리 아빠 죽었을 때 상복 좀 제대로 오래 입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못 입게 하면 못 입었던 나라. 그래서 예송 논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고, 예송 논쟁은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종 때 경신대기근 1670년과 71년에 있었던 조선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종은 예송 논쟁으로 2차례 시달렸고 대기근까지 있었으니,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조선 사회를 바꿀 만한 큰 개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종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일단 현종은 착했습니다. 이 착했다는 게 관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종 집권기 거의 한 15년 동안에 제대로 된 역모 사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정치가 나름 깨끗했고, 그 다음 현종이 그 대기근에 맞서서 나름 백성을 구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후궁을 들이지 않았던 왕이 바로 현종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조가 개우장난 일으켜서 이제 권력 잡고 왕이 되고 나서도 실제로 세조는 정희왕후를 아주 사랑했습니다만, 정희왕후가 나중에 후궁을 들이라고 간곡히 청하니 마지못해 들었습니다만, 현종은 후궁 한 명도 안 드립니다. 물론 현종이 후궁을 들이지 않았던 건 자신의 부인 명성왕후. 왜 명성자 들어가면 성격들이 그러는지. 그 명성왕후가 진짜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효종에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2차 예송 때 송시열과 그 서인들, 산당들을 날려버리면서 어찌 보면 왕권을 딱 강화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현종 말년이었어, 2차 예송이. 그리고 현종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현종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살았더라면
진짜 아버지 때부터 등장시켰던 송시열, 송중길들에 의해 놀아나던 조선사회를 2차 예성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인조반정 이후에 효종과 현종 때 50년간 권력 잡고 있었던 서인들을 몰아낸 게 현종이었는데, 그리고 죽어버린 거야. 그때 현종 나이가 34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현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정치 참 깨끗했고 한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나름 왕권을 강화시켰던 현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후궁조차 없어서 여자 문제 하나 없어서 외척들 바로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현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종도 나름 괜찮았던 왕인데 효종 10년, 현종 15년 제2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이제 제2기간 46년을 맞이하는 숙종이 등장하는데 이걸 어쩌나.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27명의 군주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군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조 직계제, 의정부마저 바보 만들어버리고 육조를 완전히 장악했던 이방원, 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양대군 세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그들은 패도 정치를 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료들도 그 왕권 강화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함께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 연산군의 왕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나라에서 나는 풀 한 포기도 다 내 거다. 그래서 일단 조선 전기는 좀 예외로 두더라도 조선 후기 왕들 중에 그 붕당 정치의 그 혼란기 속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절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군주가 조선 사회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바로 그 왕이 숙종입니다. 여러분, 숙종은 현종의 성품을 담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명성왕후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질머리가 더러웠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궁녀들이 머리 빗어줄 때도 머리가 조금 아프면 좀 짜증 뻐럭 내가지고 오죽하면 왕비였던 명성왕후가 혼내면서 머리를 빗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종이 3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죠. 당시 숙종은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반정을 했고 그 다음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고, 물론 현종은 세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시달렸지만, 숙종은 완전 외아들에 엄마도 중전마마에 그 다음 원손이었고 세자였고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칠쳤던 진짜 정통성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끝판왕 조선 후기에 몇 명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질마리까지 더러운데 14살의 왕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왕의 엄마가 수렴 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14살짜리가 거부해버리는, 지금으로 치면 14살이면 정확히 중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대통령 해먹겠다는 거죠. 얼마나 야무졌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물론 숙종이 직접 정치를 하고 싶었고 엄마 저리 가세요, 이건 내 나라야,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당시 숙종의 엄마는 명성왕후 대비였죠. 그런데 그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 숙종의 증조 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그 자의대비는 약간 남인 집안 여인이야. 그리고 명성황후는 서인 집안 여인이야. 그러니까 당시 숙종의 엄마 명성황후가 생각할 때 수렴 청정을 하게 되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남인 내 할머니 뻘인 자의대비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에라 차라리 그냥 네가 직접 하거라. 그래서 직접 정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숙종 입장에서는 땡큐였던 게, 아버지가 2차 예성을 치르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직전에 50년간 권력 잡았던 서인들을 다 내몰아놨어. 송시열이 날라가 있어. 그래서 남인들과 함께 정치했어. 그리고 14살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인들이 훨씬 더 착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남인들과 함께 정치했어. 물론 남인들 중에 서인을 꼭 죽이고자 했던 강경파 남인 청남, 허목, 윤유아도 함께 갔지만 특히 조금 온화한 성품이었고 서인에게 온건파였던 허적과 함께 갔어.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렀어. 20살이 됐죠, 숙종이. 이 남인들도 발악을 하거든요. 왜냐? 조선의 군대, 중앙군은 5군영입니다. 근데 이 5군영을 서인들이 실제로 완전히 장악해 있었기 때문에 남인들도 그 서인들의 5군영에 저항하자고 훈련, 별대 막 이런 군대도 만들었고, 남인 중에 윤휴 같은 경우는 어린 숙종에게 항상 북
북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인들은 송시열의 북벌은 정권 유지를 위한 명분적 북벌이었다면 윤유는 진심으로 북벌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인이었던 윤유가 북벌을 주장했던 건 역시 남인의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14살의 왕이 됐던 숙종이 20살 무렵이 되니까 점점 이 남인 새끼들이 꼴보기 싫어지네. 그래서 저것들 어떻게 좀 아웃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던 서인들, 내가 어린 시절 세자 시절에도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서인들이 6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제야에 처박혀 있으니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남인 영의정 허적집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잔치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영의정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 유악, 기름 천막을 내어주거라. 유악은 군수품이고 왕의 상징물 천막이거든요. 그럼 도승지가 창고에 갔다 오더니 아니 허적 영의정 대감께서 유악을 벌써 꺼내 쓰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건방진 하고 허적을 죽였다. 보통 저도 강의 때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후에 허적이 서자 허견을 잘못 뒀어. 이 허견이 너무 어려워집니다만 삼복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여러분 효종대왕의 동생 임평대군이 죽으니 효종대왕이 자기 동생 아들들을 궁궐에 불러서 친자식들처럼 챙겼고 그 세 형제가 현종의 사촌 동생이었고 당시 숙종 입장에서 완전히 숙부죠. 이들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허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허적의 유학 사건은 여기저기 찾아보면 기록은 있지만 실록에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왕이 한때 영의정이었던 허적을 죽일 정도면 너 이 새끼야 지난번에 유학을 네가 함부로 가져다 쓴 것도 내가 불쾌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허적이 자기 아들 허경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을 내쳐버리고 싶은 숙종의 의도 때문에 뒷날에 만들어진 이야기지 않나. 그래서 허적의 유학 사건 자체가 없었던 역사적 사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서인들 어서 오세요. 송시열 이리 오세요. 서인들과 다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과 또 몇 년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서인들은 역시 왕권을 개무시하고 예송 논쟁 때도 신권을 더 강조하는 친구들이었고 왕가와 사대부가 이해를 같이 적용하려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숙종은 또 이들을 내치고 싶어 했어. 마침 그럴 때 자신이 사랑했던 장희빈이란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진짜 여러분 이상하게 효종 이후부터 왕실은 손이 귀해졌거든요. 숙종도 외아들이었어. 근데 애초에 중전마마 인현왕후는 지금 숙종의 부인은 자식을 못 낳아. 그 전에 인경왕후가 있었는데 병 걸려 죽어서 자식 낳지 못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후궁인데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얘를 원손으로 승격시키네. 그러니까 노발대발 송시열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송시열 너 안 되겠는데. 너 유배가. 여러분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 정치를 했던 나이가 80이다 된 송시열을 어디 근처로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서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어찌 저 어르신을 유배 보냅니까? 송시열을 유배 보내다니요. 그렇게 송시열을 비호하는 모든 서인들을 다 유배 보내버리죠. 그리고 남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중전마마가 되고 중전마마였던 인현왕후는 서인 집안이니까 다시 날아가게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지금 알아먹으시죠? 자료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희빈이 남인 집안 여인이니까 남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숙종이 야 송시열 올라오라 그래. 내가 내 앞에서 직접 송시열 앞에 놔두고 친국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앞에 놔두고 그 할아버지 막 때려버리고 싶었나 봅니다. 송시열이 그래서 왕이 부르니까 올라오는데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들 뭐 당신 노론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그냥 어려우니까 받아들이세요. 그 서인 노론들이 500명 가까운 유생들이 송시열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꼴이 꼴보기 싫은 거야. 어디 죄인이 한양에 올라오는데 500명 따라 올라올 수 있냐 건방지게 야 사양 내려. 송시열이 그렇게 죽어버리죠. 첫 번째 한국 경신왕 때는 그 유명한 윤유를 죽이더니 허적을 죽이더니 그 다음 기사한국에서는 송시열을 죽여버리네.
그리고 또 남인과 정치하다 보니까 남인들이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때부터요, 여러분, 권력을 장악한 남인들은요, 숙종 앞에서 벌벌벌 합니다.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남이 좀 꼴보기 싫네, 숙종이. 남인들아, 죽거라. 귀양 가거라. 사약 먹거라. 다시 서인들을 불러들이는 마지막 갑술왕국. 실제로 이때 장희빈까지 갑술왕국 직후에 무고의 옥으로 사약을 먹게 되면서 남인은 재기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남인에 대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서인은 쪼개지고, 강경파인 노론은 세자까지 체인지하자. 장희빈 아들 경종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연인군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소론은 야, 장희빈이 잘못했지만 무슨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세자는 그대로 세자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자. 훗날 경종을 지지하게 되는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지만, 이 노론 소론이 숙종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3번의 황국 기간 동안에 거의 정승 판서급만 숙종이 50명을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왕은 뭐지? 완전 절대군주예요. 아마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신하들이 왕 때문에, 군주 때문에 벌벌벌 떨었던, 물론 연산군도 무서웠겠지만 조선 후기에 그런 군주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숙종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군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행도 많이 했고 백성들 민생도 많이 살폈고, 숙종이 제위 46년 동안에 상당히 재정도 확보가 됐고, 실제로 대동법을 전라도까지 시행했던 것도 숙종이고, 상평통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어찌 보면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사회에서 발전했던 것도 숙종이고, 특히 은을 가지고, 은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니까 은을 수입해 가지고 이걸 청나라에 대파는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올린 것도 숙종이고, 국방력에도 신경을 쓰면서 함경도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다 몰아내고, 남한 산성은 한강을 건너야 되니 바로 왕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산성, 북한 산성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성을 축조하고, 청나라가 약간 불쾌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밀어붙였던 군주가 숙종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사랑꾼이었잖아. 인현왕후, 장희빈, 최숙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 조선시대 군주 중에 그 붕당 정치를 가지고 놀았던 숙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붕당 정치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제가 장희빈 이야기하고 인현왕후 이야기하고 최숙빈, 동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랑의 눈이 멀어버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하려고 붕당을 체인지 시켰을까? 아니면 그 붕당을 체인지 시키는 과정에서, 황국 정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중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난질을 숙종이 했던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숙종의 참 대단하다면 대단하고, 야무지다면 야무지고, 그 다음 잔혹하다면 잔혹하고, 또 고양이도 사랑했다는 그 숙종 이야기를 했고, 황국 정치했습니다. 황국은 국정이 뒤집힐환, 일당 독재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의 근간이 지켜졌지만, 바로 이 숙종 때 황국 정치가 단행되면서 붕당의 근간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일당 독재 정치를 가지고 숙종이 장난질해 먹었던, 그러면서 왕권을 그렇게 강화시켰던 그 숙종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장희빈과 동의 이야기까지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 주인공은 장희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